발달에 의해서 이제 주거 공간도 같이 발달하게 됐는데 과거에는 뭘로 지었어요? 흙이나 나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집을 지었는데 그럼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큰 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짓기 힘들고 시간도 굉장히 어때요? 오래 걸렸겠죠. 뭐 돌 같은 것들 운반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니까 큰 집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귀족이나 뭐 이런 사람들만 가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건축 재료가 개발이 돼요. 어떻게 개발이 되냐? 지금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건축 재료 혹시 뭔지 아는 사람? 이런 거 벽면 같은 거. 시멘트, 콘크리트죠, 그렇지? 자, 이 시멘트라고 하는 성분은 좀 이따 선생님 철의 재련 설명하면서 시멘트는 어디서 얻는지 얘기를 할 건데요. 어찌됐건 이 시멘트에다가 뭐 모래라든지 자갈 같은 거를 섞어서 만들면 시멘트에 물을 붓고 모래 자갈을 섞어가지고 막 이렇게 저어주잖아요. 그러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콘크리트가 만들어져요. 콘크리트 많이 들어갔지? 그치? 레미콘차의 안에 시멘트 들어있잖아요. 굳지 말라고 계속 돌아가잖아. 그 동그랗게 막 돌아가지. 콘크리트. 모래하고 자갈 섞은 게 콘크리트인데 이 콘크리트는 철근 콘크리트라고 해서 거푸집이라고 해서 이렇게 틀 있잖아요. 틀에다가 철근 있지? 철로 뼈대를 항상 만들어요. 철로 이렇게 뼈대를 만든 다음에 여기다 콘크리트를 이렇게 부어. 그래서 붙여. 그럼 안에는 철근이 뼈대로 이렇게 박혀있고 전체는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덩어리가 만들어지지. 이런 식으로 벽면 같은 거를 만들 수 있고요. 그치? 그리고 뭐 다리 같은 거, 건축물 있지. 다리라든지 교량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이제 건물 같은 거 지을 수 있고 굉장히 어떨까? 단단하겠지, 그치? 물론 콘크리트는 수명이 30년 정도 된대요. 30년 정도 되면 부스러져. 3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이 가끔씩 있거든요. 남학생들이 이제 힘세니까 그 콘크리트로 된 벽을 빵 치면은 부스러집니다, 실제로. 30년 이상 되면 부서져. 그럼 아파트 무너질까? 그렇지는 않고 안에 뭐가 있어요? 그래도 철근이 있으니 철근은 그대로거든. 그래서 부서지지는 않는데 잘 무너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쨌건 30년 정도 되니까 그 전에 뭐 재건축하고 하잖아요. 그치? 무너지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시멘트, 뭐 콘크리트 이런 것들 때문에 큰 집도 만들 수 있고 굉장히 단단한 집도 만들 수 있고 빠른 시간 안에 이제 건축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뭐 아파트 같은 거 금방 짓죠. 1년 안에 막 짓잖아요. 아파트. 그리고 방금 얘기한 철근 있죠. 건물의 뼈대가 되는 철근. 철은 강도가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구하기 쉬운 금속입니다. 지각에 묻혀있는 금속 중에 제일 많은 게 뭐냐면 알루미늄이고요. 두 번째로 많은 게 철이에요. 그러니까 철은 많아, 깜소리. 그치? 근데 그 철이 원래 순수 철, 은색깔 철 상태로 매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산화철이라고 하는 약간 불그스름한 적자철 또는 자석의 성분이 되는 자철석 상태로 매장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 내가 순수한 철만 이렇게 뽑아내는 그런 기술을 철의 재련이라고 얘기합니다. 철의 재련은 철은 반응성이 커서 산소와 결합된 산화철 상태로 존재하거든요. 여기서 뭐만 얻어내는 거? 순수한 철만 뽑아내는 것을 철의 재련이라고 하는데 철의 재련 기술이 발달하면서 철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됐고 그래서 이 철을 가지고 철근 같은 거 이제 만들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철의 재련 발달 통해서도 건축 재료의 이제 발달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사실 철의 재련 과정은 화학식하고 조금 간단히 보긴 봐야 되는데요. 그것까지 하고 싶까? 그것까지 하고 싶게요. 어디다가 쓰지? 왼쪽을 지우고 써야겠다. 잠깐만. 사진이 오늘 조금 늦게 온다고 메시지가 왔어요.
이 철의 재료는 여러분들 책 왼쪽에 이렇게 하얀 종이에다가 빈 공간 있잖아요. 여기 너무 좁을 것 같고 여기다가 좀 써주자. 이게 용광로라고 치면 자 용광로는 거의 약 1600도씨 정도 되거든요. 되게 뜨겁죠? 1600도면. 이 용광로에다가 뭐를 넣어주냐면 방금 얘기한 산화철. 이 산화철이 들어있는 암석 상태로 넣어줍니다. 철광석이라고 얘기해요. 산화철이 포함되어 있는 철광석. 철광석 속에는 산화철이 포함되어 있고 Fe2O3가 이제 주성분이에요. 이거 적철석이라고 얘기하는데 빨간 색깔, 불구스름한 산화철은 사실 철이 녹슨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철이 녹으면 불구스름하게 돼요. 여러분들 그 왜 오래된 트럭 이런 거 있잖아요. 트럭 같은 것들 뒤에 보면 번호판이나 이 아래쪽 부분 차 표면이 이제 철인데 페인트가 까지거나 하면 철이 드러나잖아. 그럼 드러난 상태에서 비도 맞고 공기에 계속 노출되면 녹이 슬어요. 불구스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 되게 오래된 막 썩은 트럭 같은 것들 아래쪽 보면은 붉은 녹이 막 슬어 있어요. 도로 가다가 차 막히거나 하면 보세요. 그리고 간판 같은 것도 철로 되어 있는 간판 있잖아요. 철로 되어 있는 간판도 녹이 슬어서 막 붉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붉은 색깔이 바로 이 Fe2O3 산화철입니다. 얘하고 코크스를 넣어줘요. 코크스는 그냥 탄소, 흑연이랑 비슷한 거, 숯이랑 비슷한 거, 코크스. 그 다음에 탄산칼슘. CH4. 얘를 넣어줘요. 이렇게 세 가지 성분을 용광로에다가 이제 집어넣어주거든요. 그리고 불을 태워요. 연소를 시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일단 코크스부터 읽어볼게요. 코크스는 그냥 씨앗, 숯 같은 거예요. 순수 탄소로만 되어 있는 거예요. 탄소를 뜨겁게 해주잖아요. 그러면 연소가 일어나는데 타는데 연소라는 현상은 산소와 결합하는 현상이에요. 항상. 우리 뒤에 가서 화학반 했을 때 뭐 메테인을 연소시켰다. 그럼 무조건 메테인 플러스 O2야. 뭔가를 연소시키면 항상 누구랑 결합해? 산소랑 결합하는 거야. 그러면 그냥 CO2 생기잖아요. 원래는. 그런데 용광로 내부는 산소가 좀 부족합니다. 공기가 잘 통하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산소가 좀 부족하면 산소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요. 완전 연소가 일어나면 뭐가 생길까? O2가 충분히 많아 풍부하면 그냥 CO2가 생기겠지? 그냥 CO2인데 불완전하게 연소가 일어나면 O2가 좀 부족해서 COが 생겨버려요. CO. CO가 뭘까? 일산화탄소. 일산화탄소라고 하는 물질이 생깁니다. 일산화탄소 여러분들 잘 알죠? 독가스지?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냄새도 색깔도 없어요. 근데 들이마시면 어떻게 되냐면 발끝부터 마비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일산화탄소를 마셨구나 깨달아도 도망을 갈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옛날에 연탄으로 난방을 하던 시대에는 연탄 같은 고체를 연소시키면 불완전 연소가 잘 일어나요. 일산화탄소가 생기는데 그것이 방으로 새어 들어가가지고 일가족이 사망한다든지 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산화탄소 우리 몸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세포들은 아까 산소를 공급받아야 된다 했잖아요. 그 산소를 나눠주는 애가 누구냐면 피 속에, 혈액 속에 적혈구예요. 근데 적혈구는 산소랑 결합해서 세포에게 산소를 나눠주는데 일산화탄소가 몸에 들어가잖아요. 일산화탄소는 적혈구하고의 결합력이 산소보다 200배, 300배 이렇게 더 높아요. 그럼 일산화탄소가 내 몸에 들어가면 적혈구는 누구랑 결합하겠냐? 일산화탄소랑 결합하겠죠. 산소랑 결합하지 않고. 그럼 세포에게 산소 공급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에너지 생성을 못하니까 세포들이 죽게 되죠. 근육세포들부터 막 죽기 시작을 합니다. 도망 못 가는 거죠. 못 움직여요. 실제로 선생님 아는, 선생님보다 훨씬 나이 많으신 어떤 수학 선생님이신데 그분이 연탄가스를 마신 적이 있으셨대요. 근데 다행히 살아났는데 경험담을 얘기해 주는데요. 발끝부터 마비가 된대. 그래서 딱 그 당시에는 그런 일이 많았기 때문에
나 지금 일산화탄소 마셨구나. 도망가야 된다. 아는데 몸이 안 움직여진대. 고개를 이렇게 들잖아? 고개가 다시 툭 땅으로 떨어진대요. 고개를 들면 툭 떨어지고 점점 잠이 오고. 그래서 몸을 못 움직이니까 못 도망가고 이제 그대로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죽었겠지? 그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선생님이 대학교 앞에서 자취를 했는데요. 집이 멀어서 대학교 앞에서 작은 집을 얻어서 살았던 거예요, 혼자. 근데 친구가 대학교 앞에서 자취를 하면 여러분들 이제 좀 있으면 대학교 가지만 대학교 가면 친구들이 놀러 와요, 맨날. 막 술 많이 먹은 친구는 그 집에서 막 자고 그 다음날 학교 가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 친구 중에 한 명이 술을 엄청 많이 마시고 집에 도저히 못 가겠어서 그 선생님 집으로 왔던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이 쓰러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막 병원으로 옮겼대요. 그래서 살아났어요. 친구가 술을 안 마셨으면 살았을까 죽었을까? 죽었겠지.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만큼 무서운 게 일산화탄소야. 자, 그래서 왜 화재가 일어나는 이 불안전 연소 때문에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막 불에 막 활활 타서 막 죽는 게 아니에요. 이 때문에 먼저 죽고 그 다음에 타는 거죠. 자, 그래서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이 일산화탄소는 되게 불안정해서 얘는 원래 탄소는 얘들아 산소 2개를 가져야지 안정해요. 근데 하나밖에 없잖아. 하나를 더 갖고 싶어. 어디 가서 얻어오냐면 지금 내가 철광석 속에 Fe2O3가 있잖아요. 산화철이 있는데 이 Fe2O3에 가가지고 여기에 있는 산소를 지가 뺏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지는 CO2가 돼버려요. 여기는 산소를 지는 가져가니까 CO가 CO2가 돼. 그리고 뭐만 남아? 얘는 Fe2만 남습니다. 철분. 그러면 봐봐. 내가 얻고자 하는 게 결국에 뭐였어? 철의 재련이라는 것의 정의는 뭐였어? Fe2O3에서 무엇을 얻는 거? Fe2를 얻는 것이 목적이잖아. 내가 얻고 싶은 건 Fe2거든, 그렇지? 이렇게 Fe2를 얻을 수 있는 거야. 이 Fe2O3는 못 써요, 선생님? 붉은 색깔? 이 산화철은 못 씁니까? 비슷한 거 아니에요? 전혀 달라요. 얘는 자, 우리 뒤에 가서 배울 거예요. 금속이랑 비금속이 결합된 이런 걸 이온 결합 물질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물리적으로 강하지 않아요. 잘 부서져요. 녹슨 철은 얘들아 쉽게 부서집니다. 길 가다가 선생님이 얘기한 다 썩은 트럭 아래쪽에 붉으스름한 녹이 슬어 있잖아요. 주변에 사람 없는지 잘 보고 아저씨 없는지 보고 차 주인 없는지 보고 그 붉은 색깔을 살짝 떼면 가루처럼 막 부스러져요. 단단할까요? 아니면 잘 부서질까요? 잘 부서져. 철은 굉장히 단단하단 말이야. 강도가 높아. 그래서 건물 짓는데 뼈대로 쓰는 게 철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건물 지으면 어떻게 되겠어? 무너져 버리지, 그치? 이건 쓸모가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는 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과정을 하는 거예요. 철은 녹는 점이 1537도예요. 1537도니까 용광로 내부가 1600도 정도로 만들어주면 무슨 상태로 흘러나올까? 액체 상태로 흘러나올. 액체 상태로 흘러나오는 걸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틀에다가 주물에다 넣고 붙여서 넣는 거죠. 여기서 넣어준 CaCO3는 뜨거우면 CaO하고 CO2로 분해가 되는데 이 식 지금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써놓기만 하세요. 뒤에 가서 화학 반응식 하게 되면 별로 어려운 식은 아닌데 지금은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 여기서 산화칼슘이 CaO가 나오는데 이 CaO는 철광석 속에는 불순물이 있어요. 불순물 이산화규소라고 하는 불순물이 있습니다. 철광석 속에는 이산화규소는 뭐냐면 석영, 수정이에요. 여러분들 길 가다가 화강암 같은 게 있어. 돌멩이가 요새는 길에 돌이 잘 없지. 어디 뭐 공원 놀러 갔는데 화강암 돌이 있어. 주워서 이렇게 보면 중간중간에 보석같이 투명한 거 이렇게 박혀있지 않아요? 중간중간에 그런 거. 아니면 대리석에도 보면 투명한 보석 같은 게 중간에 있는데 다이아몬드 그런 거 아니고요. 석영, SiO2입니다. 이산화규소. 암석 속에는 다 거의 많이 들어있어요. 얘하고 얘가 결합돼서 만들어진 게 뭐냐면 바로 시멘트의 성분이에요. 얘가 시멘트예요. 얘가 슬래그라고 하는 물질이고 이게 나중에 시멘트로 이제 쓰여요. 아까 시멘트가 콘크리트 만들 때 시멘트랑 모래랑 제가 섞었죠? 덥지? 여기 바로 밑에 있어서 바람이 바로 오지? 숨 안 막히니? 자리 이리 올래? 이쪽으로? 괜찮아? 괜찮아? 히터를 좀 꺼줄까? 껐다가 약간 쌀쌀하고 다시 있잖아. 이게 겨울에는 너무 따뜻하면 졸리더라고.
자, 지금 약간 오가 됐는데 지금 쉴게요. 자, 지금 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몇 분이냐 정확하게? 10분이네.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고요. 다음에 10시 20분부터 이렇게 하고 여기 쉴게요. 여기다.